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 지 사흘째입니다. 방류 이후에 잡은 어류에 대한 일본 정부의 첫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삼중수소, 트리튬은 나오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내에선 걱정과 동요가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어민들은 물론 식품회사, 유통업, 수출업체까지도 타격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급히 돈으로 보상해주겠다며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도쿄 현영준 특파원입니다. 후쿠시마와 인접한 미야기현에서 수산물을 유통하는 엔도 히토시 대표. 오염수 방류 당일 매입 업체로부터 납품을 그만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朝の6時4分におはようございます。明日の出荷からストップして少し様子を見てから連絡します。 일본 수산청은 오늘 오염수 방류 후 처음 채취한 광어 등 샘플 검사 결과 삼중수소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전면 금수 조치에 이어 일본산 수산물 재료로 식료품을 만들거나 판매할 경우 강력 처벌하겠다고 나서면서 충격은 일본 식품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지통신은 중국에 수출하는 일본 식품회사가 727개나 된다면서 2차, 3차 거래를 포함할 경우 심각한 영향이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재무상도 중국과 홍콩을 합친 일본산 수산물 수입액은 약 1조 3,600억 원이라며 수산업자들을 위한 구제 조치를 진지하게 생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민뿐만 아니라 수산물 유통업자나 수출 기업에게도 돈으로 보상을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風評影響への備えとして措置している需要対策の300億円基金を通じて販路開拓に向けた必要な支援も行っていきます。 일본 정부는 다음 달 아세안 정상회의나 G20 정상회의에서 기시다 총리와 시진핑 주석의 만남을 통해 수산물 금수 조치 철회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일본 총리는 어민들에게만 약 8천억 원의 피해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이젠 유통업자나 수출기업의 피해까지 돈으로 보상하겠다는 건데 매년 그 예산을 어디서 마련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서울 도심에서는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시청 일대 5개 차도를 가득 메웠는데요. 미래 세대에 오염된 바다를 떠넘기는 일본과 이를 사실상 용인하는 우리 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재은효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즉각 중단하라! 5개 차도를 꽉 채운 참가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칩니다. 오늘로 사흘째를 맞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이를 규탄하기 위한 서울 도심 집회에 주최 측 추산 5만여 명의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일본의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 뜻을 표출한 인파는 세종대로 사거리부터 신청광장 인근까지 이어졌습니다. 한평생 이어온 생계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어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소비자들의 외면에 현지 수산물 가격이 벌써부터 뚝 떨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꽃게 금어기가 풀렸는데도 어민들이 꽃게를 잡아도 가격이 절반 이상으로 폭락하고 그마저 상인들이 가져가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수입물 전면 수입 금지 조치하여!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도 단상에 올랐습니다. 비용을 아끼려 미래 세대에 오염된 바다를 떠넘기는 일본과 이를 용인하는 현 정부에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바다를 망치고 우리의 삶까지 망치는 정말 되돌아올 수 없는 일이 결국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30년, 40년, 50년 후에 지구는 도대체 누가 책임져? 어린이들조차 이해할 수 없다며 일본의 이유를 되물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면 다른 나라들도 있는데 굳이 왜 바다에 버리냐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집회엔 야 사당 대표도 참석했습니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용산 대통령실 인근까지 행진을 벌였습니다. 광주와 전남, 부산 등 전국 곳곳에서도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그제 주한 일본 대사관 건물에 진입해 기습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체포됐던 대학생 16명은 오늘 석방됐지만
경찰은 건조물 침입 혐의와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계속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 일본 오염수 방류 이후 중국 내 반일 감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일본 상품 불매 운동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중 일본 대사관은 자국민들에게 일본어로 크게 말하지 말라는 주의까지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입니다. 일본 주점들이 모여있는 베이징의 한 거리. 젊은이들로 붐비던 평소 주말과 달리 한적한 모습입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반일 정서가 커지면서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这日本人该死，你知道吗？这他妈要找死，指不定哪天打呀。 일본 문화 등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우호적이던 젊은이들 사이에도 일본 제품 불매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包括我同学，他们就说，就关于二次元方面的那些，就说不太想去使用了。我们也做不了主，只能说对我们的影响就是说我以后拒绝购买或者是少购买日本的产品。 오염수 방류로 반일 감정이 높아지자 주중 일본 대사관이 중국 내 자국민들에게 행동 수칙까지 제시하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외출할 때는 가급적 언행을 삼가고 불필요하게 큰 소리로 일본어로 말하지 말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일본 대사관을 방문할 때는 주의 깊게 주변을 살피라고 당부했습니다. 만일의 사태를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염수 방류 이후 베이징의 주중 일본 대사관도 예정돼 있던 문화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또 대사관 주변도 기습 시위 등을 우려한 것인지 경비가 한층 강화됐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택배 주소를 정정해달라. 이런 휴대전화 문자를 받고 무심코 눌렀다가 자신도 모르게 계좌에서 4억 원 가까운 큰 돈이 빠져나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른바 스미싱 범죄인데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민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의 60대 자영업자 김모 씨가 택배 알림 문자가 온 휴대전화를 해킹당해 3억 8천만 원의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문자의 정체는 이른바 스미싱. 지난 22일 새벽 김 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온 택배 수신 주소가 잘못되었으니 정정을 바란다는 문자 아래 달린 인터넷 주소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은행 마감 시간인 오후 4시가 지나자 갑자기 휴대전화가 먹통이 됐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은행에게서 온 연락을 받아보니 그날 오전 1시까지 8시간 동안 29차례에 걸쳐 3억 8천만 원이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핸드폰이 먹통이 돼가지고 그 이체가 됐는데도 알림 같은 걸 전혀 받지 못하셨고요. 돈은 중고물건 거래 사이트 등 정체불명의 계좌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경찰은 문자를 보낸 범인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충북 음성군 평택 제천 고속도로. 흰색 승용차가 완전히 찌그러져 있습니다. 달리던 트레일러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면서 사고 충격으로 콘크리트 파편이 반대편 차로를 달리던 승용차를 덮쳐 운전자 등 4명이 다쳤습니다. 티구안이 반대편으로 많이 파손이 돼가지고 저기 오시던 차들도 내려와가지고 막 구조해주시고. 경찰은 화물차 기사가 술을 마시지는 않은 걸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쯤 인천 서구에 있는 한 2층 규모 목재 공장에서 불이 나 2시간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으며 경비원 2명이 스스로 대피했고 건물이 일부 타면서 소방서 추산 1,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기후변화는 육지뿐 아니라 바다에서도 빠른 속도로 진행 중입니다. 오랫동안 잡히던 물고기들은 사라지고 그동안 보이지 않던 물고기들이 잡히는 현상은 이제 우리 바다에서 흔한 일이 됐습니다. 어민들의 삶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곳 경남 사천 남해에서 기후위기를 목격하고 있는 어민을 만났습니다. 바다에 깔때기 모양의 구조물이 설치돼 있습니다. 물이 드나든 곳에 기둥과 그물을 설치해 물고기를 잡는 전통 어업 방식인 죽방념입니다. 김정판 씨는 이 죽방념에서 멸치를 잡습니다. 하루 2번, 물때를 맞춰 죽방념을 확인합니다. 죽방념 안에 폐기물과 부유물들을 다 걷어내자 멸치가 몇 마리 보입니다.
포항의 멸치가 햇빛이 많이 나고 좋은데 워낙 양이 없으니까 진짜 멸치가 손에 꼽을 만큼 잡히네요. 여름철은 멸치잡이가 한창인 시기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멸치가 아닌 폐기물 수거가 김 씨의 일이 됐습니다. 그나마 오늘은 적은 편입니다. 얼마 전 비가 많이 온 다음 날 새벽에는 그물 안에 들어가서 4시간 동안 쓰레기를 치워야 했습니다. 냉장고, 가구, 의자, 어떨 때는 이제 생활 쓰레기를 싹 모아놨다가 새벽 4시 물때에 맞춰 다시 죽방염에 나왔습니다. 여전히 쓰레기들이 많지만 그래도 낮보다는 그물에 걸린 물고기와 새우들이 제법 보입니다. 기대했던 멸치는 없습니다. 그나마 좀 내다 팔 수 있는 거는 보리새우 11마리, 아까 세보니까 11마리인 것 같은데. 예. 그럼 저 얼마입니까? 33,000원 벌었습니다. 네. 제철인데도 멸치를 구경하기 어려워진 건 지난해부터입니다. 어차피 쓰레기뿐이라 다른 죽방염들은 그물을 그냥 걷었습니다. 멸치가 안 잡히는 이유로 어민들은 가장 먼저 뜨거워진 바다를 꼽습니다. 배수 온도가 높아지고 이러니까 안 들어갔고 우리 한창 지금 좀 중멸치 중사리 한창 잡을 때거든. 한 마리도. 삼천포 앞 바다의 8월 평균 수온은 해마다 차이가 크지만 약 25도가량입니다. 올해는 지난 21일 일평균 수온이 28도에 육박했습니다. 장기적으로도 우리나라 인근 바다의 표층 수온은 지난 50년 동안 1.23도 올랐습니다. 집중호우가 잦아지며 연안에 한 번에 많은 민물이 유입되는 것도 해양 환경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뜨거워진 바다, 집중호우, 모두 기후변화로 두드러진 현상입니다. 전체 멸치 어획량을 보면 한 해 평균 20만 톤가량이던 게 14만 톤까지 떨어졌습니다. 조업을 못하니까 못 버니까 빚이라도 내서 살아야 되고. 어업을 계속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앞으로?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바다가 달라졌지만 평생을 보낸 바다를 떠날 수는 없습니다. 김 씨는 그물에 걸린 폐기물뿐 아니라 바닷가에 쓰레기를 치우는 일도 시작했습니다. 바다가 예전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나부터 실천해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미래는 아마 안 올 것 같습니다. 심각성을 깨닫고 실천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